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입니다. 국제금융시장의 최신 이슈를 시각적으로 휙 둘러보는 휙 서비스입니다. 밤사이 뉴욕 시장은 우리가 그동안 흔히 봐왔던 메커니즘이 깨진 채로 전개됐습니다. 제법 낯설었던 국제금융시장의 풍경, 먼저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에 뉴욕 증시가 다시 많이 내렸습니다. 기술주들이 모여있는 나스닥 지수 낙폭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10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깨고 내려가면서 지난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증시가 급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는 제법 올랐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주춤했던 행보를 뒤로하고 미국 10년물 금리는 한때 1.5% 선을 다시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말 200일 선을 뚫고 올라간 뒤로 제법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더 위축됐습니다. 밤사이 주식과 금리의 움직임을 한 곳에 모아서 보면 이렇습니다. 흰색 선, 미국 10년물 금리가 1.5% 선 위로 튀어오르자 주황색 선, 나스닥 100 지수 선물이 곤두박질 칩니다. 주가가 급락하니까 금리도 다시 함께 밀립니다. 하지만 금리 낙폭은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금리 오름세에 그만큼 강한 힘이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증시가 급락하는 위험 회피, 안전 선호 분위기 속에서도 달러는 떨어졌습니다. 사흘 연속 내림세입니다. 그래도 아직 상승 추세가 살아있어는 보이지만은 밤사이 흐름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경제에 악재가 있을 때도 강해진다는 이른바 달러 스마일 현상이 밤사이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황색 선, 주가가 낙폭이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흰색 선, 달러는 별로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금리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달러는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출발점은 원유 시장이었습니다. 흰색 선, 브렌트가 80달러를 뚫고 뛰어오르자 주황색 선, 나스닥 100 지수 선물이 곤두박질 칩니다.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유가는 이렇게 보란듯이 계속 많이 올랐습니다. 적어도 지난 7월 말까지만 해도 흰색 선, S&P 500 지수는 노란색 선, 유가와 같은 방향으로 갔습니다. 경제 전반의 수요가 팬데믹 쇼크에서 회복돼가는 공통된 호재를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9월부터는 주가와 유가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 회복보다는 공급 부족이 유가를 밀어 올리는 국면이 된 것입니다. 에너지 가격 전반을 밀어 올리는 시발점은 유럽의 가스 부족입니다. 그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그래프, 유럽의 월별 천연가스 재고입니다. 계절에 따라 등락을 하긴 하지만은 대체로 지난 10년 동안은 이 그래프에 회색 도랑을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2021년은 양상이 다릅니다. 예년에 비해서 재고가 훨씬 낮은 수준인데 그 이탈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수출로 버는 돈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실적은 약 200억 달러, 2018년 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국제유가는 지난 2014년에 비해서는 월등히 낮은 상태입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갈 길이 멀다 싶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러시아 루블화로 환산한 현재 국제유가는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 있습니다. 러시아 루블 환율이 과거보다 많이 높아져 있어서 루블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그런데 산유국들이 큰 돈을 버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유가가 너무 싸서 맨날 손해만 보게 된다면 더 이상 석유를 생산하려고 들지 않겠죠. 미국 셰일 오일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지금 이렇게 더 많이 뛰어오르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